네, 반갑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약간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6%, 나스닥은 0.56. 다우지수는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이너스 0.03. 이거는 뭐 움직임이 없어서 봐야 되는데, 자, 분위기는 좋지 않죠. 왜냐면 장 초반에 상승했었던 분위기가 장 후반부에 내려가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분위기 조금 다운돼서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우리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약간 다운돼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좀 우리 증시가 미국보다 좀 앞서가는 경향이 좀 있죠. 정보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미국이 올라가는 것 같다 싶으면 우리도 막 올려버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월요일 아침은 조금 주춤하면서 시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자, 뉴스 정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도요타 회장과 등장했다. 미래차를 위해서 맞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차와 도요타가 한국,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데 둘이서 이제 같이 레이싱 축제를 열었다 이런 얘기인데 뭐 둘이서 손을 잡고 한다고 한다면 뭐 대박 터질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요거는 일단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중국차를 여기 써있네요. 중국차의 어떤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요렇게 지금 일단 집계가 되어 버리게 된다라면은 둘이서 합쳐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요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게 조금 눈에 띌까요? 네, 더번 코리아 청약이 지금 28일하고 29일 날 진행됩니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서 주관사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공모 가격이 34,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백종원 씨의 어떤 인기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수요가 많이 모일 것 같죠? 지금 기관 쪽 그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은 734대 1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센 건 아니에요. 아주 센 건 아니지만, 대신에 이제 수요 예측 참여 물량의 99.73%가, 이 희망 공모 밴드보다 훨씬 상단을 초과하게 되면서 34,000원으로 책정이 됐다. 약간 비싸다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네, 비싼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뭐, 그래도 이 정도라면 나빠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기, 방송에도 요즘에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이미지가 나쁘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28일하고 29일입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제 공모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진행하고 싶으시다라면, 여기요. 네, 일반 투자자 공모니까,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공모주가, 공모에 여기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분위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대로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별로고 하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잘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 더번 코리아 입장에서는 상장을 시켜서 자금을 많이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투자하기에 적합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KCC 신흥 100기사로 등장. 뭐죠? 이거는 차등 의결권 방패 없는 한국. 네이버 KCC 신흥 100기사로 급부상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타이거 펀드가 SK텔레콤을 공격한 후 재계의 공포는 극에 달했었다. 이게 99년도 이야기네요. 네, 그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진행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뭐라 그럴까요? 배당금 받아먹는 그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계 백기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네이버, KCC, 대한항공, 금호, 석유화학 얘네들이 이제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정도 되고요. 대한항공도 이만큼, 한일시멘트, KCC, SK텔레콤, OCI, 헬딩스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나라는 방어권이 하나도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권에 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계 기업들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
통해서 뭐라 그럴까, 백기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당장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장비 생산 속도 2배를 넘기겠다. 물론 이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투자를 밝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이 엠플러스라는 기업에 대한 홍보네요. 됐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상황 한번 보죠. 엔비디아가 이제 애플을 제치고 다시 시총 1위에 올라갈 것인가. 엔비디아가 한동안 이제 시총 1위에서 밀려났다가 지금 다시 제치고 올라오는 부분인데, 지금 애플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지금 보면은 141.54달러, 지난 주말에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500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 장중에 한 1, 2%만 올라가 버리면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는 안 빠지는데 애플은 좀 내린다라고 한다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근데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게,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얘기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일단은 석유시설이나 핵시설을 공격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일부 군사시설의 창고라든지 이런 비중요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쪽에 이제 공격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도 피해가 미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 피해가 많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종결, 특별한 혜택을, 특별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공격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선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11월 5일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냐 해리스냐, 지금은 원래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있었다가 갑자기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른 변수, 아직까지 갈피는 못 잡고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제지표도 있는데 경제지표 한번 볼까요? 경제지표가 어디에 나왔지? 여기 있다. 경제지표 보시면은,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만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소비자 신뢰지표입니다. 소비자 신뢰지표는 98.7에서 99.2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화요일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날 경제지표 발표 없고요, 화요일날 저녁에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정도 시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에서는 고용이 조금 줄어듭니다. 요거는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쪽에 기대감 좀 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농업 말고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어요. 이건 목요일날 발표되는 거. 이건 조금 늘어납니다. 예상치가요. 22만 7천 건에서 24만 1천 건으로. 즉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어나고 고용은 줄어들었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면은 고용이 조금 나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쪽에 조금 희망을 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GDP는 그냥 양호합니다. GDP는 그냥 그런 정도 양호하고요. 뭐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중요하게 영향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4.1, 요거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4.1이 나왔다라고 본다라면은 실업률은 일단 4% 이상으로 해서 계속 머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분위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고용이 나쁘다라는 쪽으로, 즉 금리 인하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PMI 지표나 이런 것들은 다 개선되는 모습인데, 즉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개선이 되는데 실업 쪽은 안 좋다. 근데 이 연준 쪽이 지금 실업 쪽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한테는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내용들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변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자, 11월에 FOMC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는 뭐 10월 28일? 29일 요때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말을 못하죠. 네, FOMC 있기 일주일 전부터는 특별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변수를 조금 잠재운 형태. 그 다음에 경제 지표나 실업률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 FOMC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금리 인하는 한 번 더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증시, 중국 증시 요즘에 또 관심 많으신데 조정 충분히 받아야 되니까 뭐 제조업 발표 뭐 이런 거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 또 막 올라간다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에 대한 포인트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달려들기는 어렵습니다. 뭐 3,700포인트까지 찍었었던 그 미친 급등 그런 상황들은 일단 일단락 됐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끝물에서 들어가시면 항상 네 주가의 어떤 하락을 통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뭐 그 노래가 있다네요. 네, 그 브루노 마스 이 사람하고 이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서 아파트 너의 아파트 쓸쓸한 너의 아파트는 아니겠죠? 네, 아무튼 이 노래가 뭐 있다고 하네요. 네,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네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신곡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련 있는 네 종목군들 엔터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슈적인 부분이 하나 나타나게 되면은 네 한 번씩 튀는 형태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워낙 많이 내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나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요거 하나로 전체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요거 후속타가 막 연결된다면 그때는 고민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만 하나 가지고 네 전체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대신에 네 요런 부분들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는 있겠죠. 네. 증권사들 3분기 실적 굉장히 좋다는 얘기 있죠. 해외 주식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 또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은 시장에 돈이 조금 더 들어오고요. 해외 주식이 여전히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의심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국장을 계속 죽이고 해외 시장 쪽으로 계속 분위기를 띄우는 이유가 국장을 버려야 한다. 이런 것들.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누구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은 국장회사든 미장회사든 손해볼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요. 수익 본 사람들은 다 수익 보거든요. 근데,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바로 증권사죠. 증권사는 국내 시장에서는 수수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해외 쪽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계속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지금 이 해외 주식 수수료를 통한 부분을 통해서 이 분기 수익률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국장을 누르는 게 증권사의 이런 꼼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는 네 근데 전혀 신뢰도가 떨어지진 않죠. 그럴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고려아연 주가 이거는 이제 더 올라가기 어려워 보이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는 여기 90만원대 이상부터는 네 저는 모르는 구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네, 장내 매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된다라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경영권 분쟁에 대한 공개 매수 전쟁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 주가 변동이 뭐 위아래로 크게 나타났을 경우에 그냥 갑자기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0만원대 이상부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미친 듯한 모습? 네,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테슬라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빵 하고 뛰어 올라간 이후에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한번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상승시킬 수도 있죠. 지난 주말장에도 지금 3%대 상승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 22% 올라온 다음에 3%또 올랐어요. 물론 상승폭이 둔화되기 때문에 조정이 또 차익 실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정도 들어올 수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많이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정이 안 들어오게 된다면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힘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버텨준다면 2차전지 쪽에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뭐 금값 계속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었고,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지금 없어 보이는데, 그죠? 네. 뭐 대부분이 보면은, 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뉴스들이 뭐라고 할까요? 복사해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자, 이번 주에 2600포인트 못 올라오는 거 아니냐.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됩니다. 이번 주 31일 네, 10월 말일 날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궁금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확정 실적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최근 부진을 딛고 실적 우려와 네,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실적은 일단 이미 잠정 실적으로 어느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컨퍼런스 콜이 중요하죠. 4분기 때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나쁘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좋게 말하겠죠. 네,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라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라면 이게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막 발표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돌아갔을 때 아마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요소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 대선, 그 다음에 FOMC, 보통 이런 거 나올 때는 조금 주춤하면서 쉬어가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우리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중동 지역 같은 부분들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경제 지표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제 지표도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부담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큰 부담 요소는 개인들이 없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시장이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총 비중 격차가 13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150조, 삼성전자가 뭐 330조 이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도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는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많이 내려간 것도 올라가고, 지금 이런 질문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 놓고서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하이닉스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내려간 주식을 팔아서 위에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산다. 조금 애매하죠. 물론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올라간 주식과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간 주식과 어떤 주식이 더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것인가,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지 않을 거예요. 시장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서서히 네, 저점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에 대한 뭐 나쁜 시각들 분명히 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 있을까요? 네, 반전 노리는 3전. 요거 계속 HBM4 요 얘기도 나오는데, 이 HBM4 같은 경우는 삼성이 지금 HBM3 버려 HBM4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HBM4도 지금 현재 예상대로는 하이닉스가 먼저 앞서갈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왜냐면 그 시점까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다른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가지고 캐파가 훨씬 커진 상태가 됐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전자의 HBM4가 네,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시장 장악력이 좋기 때문에 HBM4는 하이닉스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 버리게 된다면, 네, 하이닉스 쪽으로 더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HBM4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그것도 중요할 테고요. 이번에 HBM4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정 방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네, HBM4에 대한 부분들이 글쎄요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 공정 방식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설명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충 이해가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단, 여기 HBM3 12단까지는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는 상태고요. 네, HBM4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올 것이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부터는 이제 새로운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패키징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HBM4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다 할 수 있는 상태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하고 붙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도 네, TSMC와 지금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둘이서 공장 합작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긴 한데요. 뭐 삼성전자가 영원히 뒤처질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주 싫어요, 미워요, 뭐 그지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삼전을 뒤집어 엎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앞다퉈서 지금 하이닉스 환승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삼전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호재는 하이닉스에게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상태도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하이닉스는 뭐 저도 많이 갖고 있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 다 가지고 있지만 하이닉스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100%? 네, 100% 넘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손실이잖아요. 둘 다 합쳐버리게 되면 일단 수익은 보고 있다 볼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 쪽은 저는 매수를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네, 하이닉스 쪽은 매수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많이 오른 주식은 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 반등 나올 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뭐 뉴스들이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밸류업에서 투자처가 실종되었다. 이거 뭐 이게 정책적인 문제는 이제 입 아프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고 네. 더 보자고요. 네,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곳 중에서 5곳이 내주에 실적 발표한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이거는 구글이 29일 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30일, 아마존, 애플이 31일 이렇게 실적 공개가 되는데 얘들 실적 그 나오면 기술주들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네, AI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AI를 이용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메타 쪽에 집중이 좀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메타가 AI 투자를 통해서 실적을 가장 먼저 발현해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할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네,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이 뭐 뉴스에 막 홍보 같은 거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걸 걸러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 네, 하삼하 이렇게 돼 있다네요. 네, 하이닉스에 돌아갈래.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네, 더 사는 게 맞는 거지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철강주 얘기하는 건 더 볼게요. 포스코홀딩스 주가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철강주 쪽에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떨어지는 게 과연 철강주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강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2차전지 쪽의 문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죠. 왜냐면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지금 다 내려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자, 2차전지 물은 다 빠지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어느 정도는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이 저점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리고 오래 걸리겠죠. 2차전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철강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것도 경기 민감 섹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철강 쪽에 움직임이 많이 좋아지죠. 뭐냐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죠.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선박이 됐든 아니면 건설이 됐든 뭐 인프라가 됐든 뭐 등등등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철강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조금 더 생길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홀딩스, 풍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는 너무 내려갔고 하나 또 너무 올라갔네요. 그래서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네, 큰 수익 내기는 둘 다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철강주도 고를 때 약간 중소형 철강주를 고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냥 평이합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흐름을 좌우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뭐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해드렸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 저점 구간, 바닥 구간을 빨리 탈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손 놓고 있어서 가장 좀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는 10월 말까지는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귀신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삼전 실적 발표의 그 시점이 10월 말일인데 그 시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주가가 돌아설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 주는 전약 후 강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예상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네, 오늘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9시 무방에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월요일 아침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아침 식사 맛있게 드시고 9시 무료방송에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